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궁금증 함께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아니면 앞으로 설 연휴가 지나고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 시장 궁금증 올려주시면요.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먼저 오늘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취임 후에 기술주 랠리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그 M7이 계속 지금 실적도 그렇고 네.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 M7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다른 시장 전반에 걸쳐서 매수세가 퍼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미국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작년에 한 10명 중에 7분 정도가 수익이 났다고 하더군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거보다는 좀 못해서 지난해 우리나라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그 캐나다와 이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2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부품업체들이 많이 나가 있고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이 이제 공장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대부분 멕시코나 이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에서 그만큼의 관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틀 만에 이 스타게이트라는 AI 인프라 쪽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 손 마사요시 회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 말뜻은 미국과 일본이 AI 분야에서 손을 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일본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뒤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이 AI 시장에 미국과 손을 잡고 함께 수익을 나누겠다는 그런 의미로 뛰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먹을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틱톡 미국 법인의 처리에 있어서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어저께 방송할 땐 제가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 공장을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공장이고 연산 100만 대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 상하이 팩토리를 담보로 잡고 4년 후에 트럼프가 물러날 때 틱톡 미국 법인을 다시 중국 법인에게 중국 본사에 다시 매각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는 건 하나의 담보로서 넘긴다고 볼 수가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기업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말 그대로 시장을 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그 이유가 오징어 게임 2가 나름대로 막판에 이 가입자 수를 늘려주면서 실적을 좋게 나오게 만들었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스타게이트라는 그 AI 인프라에 기술적으로 참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고요. 이런 미국의 그 빅테크들이 대거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면서 이 스타게이트 자체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갤럭시 S25를 미국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구글과 퀄컴이 참여하고 있고 AI 스마트폰에서 가장 진보된 형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애플 아이폰을 앞서고 있다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다 견인한다고 볼 만큼 기술주를 중심으로 빨간색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승세에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 국내 증시 관련된 종목들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스타게이트와 관련해서 머스크가
투자자들이 돈이 없다라고 언급을 좀 한 상황이고 샘 올트먼 같은 경우 머스크가 틀렸다고 반박을 하면서 뭐 다시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국내 증시와 관련된 종목들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부진한데요.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좀 거래 대금도 감소한 것 같고 어떤 부분 보고 계세요? 일단 설이든 추석이든 명절 앞두고 개인들은 돈을 찾습니다. 네. 자신들이 쓰고 싶은, 그러니까 명절 때 쓸 자금을 지금 정도의 타이밍에 대부분 많이 찾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우리 시장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경제 외적인 요인이 가장 큰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사들이 서부지법에 난동을 부린 것이 외신을 타고 해외에 알려졌고 이게 국가 신인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방부 장관도 그런 발언을 이미 했었고 해서 이런 발언이 나온 이유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고 나오기 위한 하나의 당근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북한이라는 믿을 수 없는 상대가 핵무기로 무장한 그 이웃을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언론의 보도 별로 안 됐지만 MSCI 한국지수, 이게 신흥국 지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는데 새로 편입되는 건 없고 편출되는 것만 10여 개 종목에 넘을 것이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비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지수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번에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부 마지막 막판에 이 IRA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우리 그 전기차 중에 이 현대차가 생산하는 그 전기차 중에 이 중국산 흑연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슈가 돼서 결국은 보조금이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 내에 중국산 흑연이 포함되어 있는 배터리를 걷어내고 다시 중국산이 아닌 우리나라나 다른 동남아 이런 지역에 있는 그 흑연을 사용한 배터리로 교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7,05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요 근래 가장 큰 실적 호전을 보여준 건데요. 전년 비해서도 295%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겁니다. 이 말뜻은 지난번에 조선주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주 호황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도 조선주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심을 갖고 자기 종목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버티면 수익이 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삼성 바이오로직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4조 5천억. 이 말뜻은 분기당 1조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5조 5천억을 달성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일찍이 그 5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4공장은 세계 최대의 그 바이오시밀러 공장인데요. 그렇지만 최적화되어 있는 바이오시밀러 생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송도 5공장입니다. 그 5공장에 그 물건을 자기네 상품을 맡기기 위해서 전 세계의 그 제약사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싼 가격에 그 바이오시밀러를 해줄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고려아연 이 임시유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집중투표제가 배제되면서 영풍과 MBK 쪽이 유리하게 지금 임시유총 이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사회에서 이 MBK나 영풍 쪽 유리한 이런 이사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면 경영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MBK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게 중국 자본이 되든 미국 자본이 되든 다른 어떤 나라든 한국이 아니더라도 돈만 많이 주고 주식을 사겠다고 하면 팔 겁니다. 그래서 이런 MBK 쪽에서 뭐 이제 외국에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립서비스고 이 외국에서 더 많이 돈을 주고 사겠다는데도 거기 안 팔면 이 MBK 임원들은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임시유총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3월
그 주총에서는 아마도 3월달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에 상장 폐지를 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가주나 최근 3년 내지 4년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했던 기업들은 투자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뭐 체크해야 될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셨는데 사실 뭐 주말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장 4거래일간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뭐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좀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시장의 경계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 어떤 거 꼽으셨을까요? 네, 항공주죠. 항공주, 항공주는 네. 지금 M&A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명 소노그룹 같은 경우는 실제 돈도 있고 또 항공업에 진출하고 싶어도 하고 그러한 의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TA 항공을 인수하겠다고 그러는데 TA 항공이 작년에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 1조가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유럽 노선까지 달리면서 중장거리 노선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쪽을 넘겨받아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를 대명소노그룹이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적대적인 면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올해 들어와서 확실히 태도를 바꿨고 사내에 대명소노그룹 사내에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TA 항공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에어프리미어라는 회사에도 비상장 회사인데 여기도 2대 주주로 이름 올리고 있는데 이것까지 인수해서 두 회사를 합병한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매출 1조가 넘는 대형 항공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명소노그룹이 인수하겠다고 나선 이상 이 TA 항공과 TA 항공 홀딩스 그다음에 예림당 이 모두가 이제 적대적 M&A에 대해서 지분 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TA 항공의 지분 플러스 50% 플러스 한 주만 더 갖게 된다면 이 경기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지금 대명소노그룹도 그렇고 예림당도 그렇고 경영권을 쉽게 내놓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TA 항공을 놓고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면서 지분 경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TA 항공 주가가 예전에도 보셨겠지만 이 지분 경쟁이 들어가면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가까운 내에서 고려하연 그 지분 경쟁에서도 쉽게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가격대까지 그냥 급등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TA항공, 오늘 항공 섹터가 상승하는 건 TA항공의 상승에 따른 좀 왜곡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TA항공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수록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역시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망, 전력기기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좀 가장 좀 뜨거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AI 쪽 인프라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제주 불이라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전력기기와 또 여기에 들어간 전선 다 한국과 살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산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LS그룹이 베트남의 전선 쪽 사업에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LS그룹이 여기서 또 대규모로 전선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되고 우리나라 효성중공업이나 또 HDI, 현대, 일렉트로닉 이런 회사들이 이 변압기나 이런 같은 전력기기들을 여기에 미국에 팔아서 또 대규모로 돈을 법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트럼프가 미국 전국에다가 대규모로 돈을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지만 그 지어봤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24시간 공급해 주는 건 한국 기업들입니다.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즉 그 친환경으로 발전해서 만들어낸 전기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들이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양광 패널은 한화 솔루션에서 만드는 겁니다. 즉 우리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런 대규모 5천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받아 챙길 그 목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트럼프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그 고율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결국은 그 손해는 고스란히 미국에게 돌아갑니다. 5천억 달러 예전에
5천억 달러 쓰는 것도 순식간인데요. 이런 한국에서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들이 보편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도 차등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그 AI 인프라 투자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그 노후한 전력망을 투자하는 것은 작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효성중공업이나 HD 그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이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수요가 너무 빨리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HD 현대 일렉트로닉은 그러니까 미국에도 공장을 크게 짓고 있고 우리나라 울산에도 공장을 새로 또 짓고 있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미국이 여기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한국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대표적으로 전력망 관련해서 HD 현대 일렉트로닉이나 재룡전기, KBI 메탈 같은 중소기업까지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의 에너지 원의 형성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변압기라든가 전선,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입니다.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HBM도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역시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엔비디아가 세계 1위인데요. 그 엔비디아 그 젠스랑 CEO가 항상 뭐 이런 전시회나 이런 데 오면 꼭 갖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AI 반도체를 들고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AI 반도체 가운데 있는 CPU는 걔들이 만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주변에 깔려있는 메모리 반도체인 HBM은 다 SK 하이닉스에서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미국 마이크론도 납품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오히려 HBM 그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HBM 공급이 딸려서 지금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삼성전자 잘할 수 있을 거다. 설계를 변경해라.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생산에 뛰어들면 SK 하이닉스의 생산량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HBM 공급 부족이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 삼성전자에게 그러니까 이 양산을 빨리 성공시켜라 하고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HBM 반도체 쪽에서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한국의 반도체들이 들어가고 이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한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그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로 제주를 미국이 부린다면 거기서 돈 버는 건 한국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투자자들은 이런 한국 기업들을 찾아서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뭐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기업들입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에 대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하이닉스가 어쨌든가 오늘 뭐 주가는 세론 현상으로 주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네. 이 회사는 작년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보시면 이거 좀 비싸 보이는데 하실 겁니다. 네, 그쵸.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이 HD 현대 일렉트릭은 내부적으로 경영자들이 자기네 시장들을 보면서 투자를 결정하는데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울산 공장과 미국 엘라바마 공장을 대규모로 그 증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한 4천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4천억을 투자하면 여기서 생산되는 그 양은 그 몇 배 그래서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을 짓는 겁니다. 이 말뜻은 지금 현재 미국이 AI 인프라 쪽에 투자하겠다는 5천억 달러가 이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계속 투자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투자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중국에 대해서 AI 쪽에서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24시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HD 현대 일렉트릭의 전력 기기들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HD 현대 일렉트릭이 이 앞으로
미국 쪽이 그 투자하는 이 AI 인프라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내에서 HD 일렉트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가가 오른 건 오는 것만큼 앞으로 갈 길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HD 일렉트릭이 앞으로 성장할 회사이고 그 성장의 과실을 우리 주주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런 성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따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쇼테이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전력기기 가격도 오르고 있고 또 이런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이 전선주, 이런 그 전력기기 전반에 걸쳐서 지금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요번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울산과 엘라바마 공장의 1차 투자는 끝냈고 요번에 새로 2차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또 청주에 있는 배전기기 공장도 새로 건설을 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건 앞으로 돈을 벌 자신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매수가는 40만 원 정도 보시고요. 요번에 가격 조정이 있다면 요게 충분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60만 원 정도 보시지만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기별로 실적이 증가하는 걸 보시면 향후 이런 목표가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그 회사가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크를 언제 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이 성장을 믿고 여기에 이 경영진들이 자기들이 4천억을 넘게 투자하겠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함께 투자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일단 40만 원에 매수를 하시는데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약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개별 종목인 HD 일렉트릭의 이 어떠한 잘못이나 어떤 그 부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리스크 자체가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39만 원을 깨고 나갈 때는 일단 손절을 하시고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사기 위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는요. HD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목표가 제시해드렸지만 실적에 따라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